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1월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하고 처음으로 하루 2,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강도가 가장 높은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 지 5주째이고 비수도권도 3주째 3단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정점을 찍은 게 아니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코로나19 상황 집중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덕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223명,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발표된 확진자 수보다 686명이나 많고 이전까지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달 28일 1,895명보단 328명이나 많습니다. 특히 이전 정점을 깨기까지 보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차 유행 909명, 2차 유행 441명, 3차 유행 1,240명 등 각 대유행 때마다의 정점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수치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 새로운 고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충남, 경남의 하루 확진자 수 역시 국내 발생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감염은 일상생활 곳곳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5개 지역에서 열린 아이스하키 캠프에 감염된 강습자가 참가했다 강습생 등 24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대형마트에서 손님과 직원 16명이 감염됐고 서대문구의 한 실내체육시설에도 37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탈의실을 함께 사용하고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격렬한 운동을 하며 거리 두기가 어려워집니다. 지난 한 주간 수도권의 일일 평균 확진자는 1,027.7명으로 직전주보다 92.7명 늘어났습니다. 비수도권 역시 509.3명에서 666.7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감소 혹은 정체 상태를 보이던 수도권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비수도권에서도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확진자 수는 1,608명으로 어제 같은 시간 1,768명보단 줄었지만 내일도 2,000명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8월 중순에 하루 확진자 수가 2,300명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던 정부의 한 달 전 예측은 우려스럽게도 적중했습니다. 휴가 절정기 때 발생한 확진자가 오늘부터 반영된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럼 이 증가세는 언제쯤 정점을 찍게 될지 김하영 기자가 전문가들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12일 정부는 8월 중순에 확진자가 2,300명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2인 상황을 상정했을 때는 8월 중순에 2,300여 명까지 증가한 후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한 달 뒤인 오늘 확진자 수는 2,223명으로 예측은 맞아떨어졌습니다. 문제는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오늘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인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지금 상황이 정점일지 아닐지 이번 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휴가철 이동의 후속 영향으로 인해서 증가가 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유지하게 될 것인지 혹은 이 증가에서 다시 증가하지 않고 또 다른 변화를 보일 것인지는 금주 상황들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로 유지가 된다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일 거고요. 확진자가 증가한다라면 9월이나 10월 정도까지 1,500에서 3,000명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의 확산세가 일시적이 아니라 잠복된 감염이 누적된 만큼 단기간에 잡힐 것 같지 않다고 예상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환자가 많아지면서 숫자가 커졌잖아요. 이런 식의 커지는 상황에서는 금방 컨트롤이 된다고 또는 일시적으로만 올라간 거다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에서 확산세를 꺾기 위해선 강력한 추가 방역 조치와 함께 백신 접종률을 빠르게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백신 접종이 상당히 진행된 요양병원에서 돌파 감염을 포함해 다시 확진자가 속출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정부가 급하게 오늘부터 요양병원의 면회를 제한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확산 추세에 맞는 새로운 방역 조치를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가능한 건 뭔지 김성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현재 실시 중인 방역 조치만으론 4차 대유행의 확산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적용 중이지만 확진자가 줄기보다 늘어나고 있고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확진자 규모가 정점을 이루는 추세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기존의 어떤 대응 체계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말이면 확진자 수가 600명대 이하로 내려갈 거라던 예측도 현 상황에선 현실화되기 쉽지 않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이동량은 여전히 3차 유행 때보다 30% 넘게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단계 플러스 알파, 3단계 플러스 알파처럼 기존 거리두기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안과 고위험군의 예방접종 순위를 앞당기는 조치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방역 조치는 당장 오늘부터 대폭 강화됐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면회 자체가 전면 금지됐고 3단계 지역에서도 칸막이가 있는 상태에서의 비접촉 면회만 허용됩니다. 임종이라든지 아주 위중한 상황의 경우 예외 적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강화된 그 면회 규칙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다시 실시됩니다. 4단계 지역에선 주 1회, 3단계 지역에선 2주에 한 번씩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 광복절 연휴 기간 이동과 여행이 또 한 번 감염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집에 머물러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두고 휴가철 이동량 증가와 국민들의 방역 피로감, 무엇보다 지금의 방역 대책이 델타 변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델타를 겨냥한 추가 조치, 이른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고 정부도 그 묘수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4차 대유행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3.3%에 그쳤던 델타 변이 검출률은 한 달 만에 70%포인트 급증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는 전파력이 크고 초기 감염력이 강하여 전파 차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로 인해 감염 추세가 바뀐 만큼 거리두기 중심의 방역 대응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은 델타 변이로 인해 국민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집단 면역이 불가능할 수 있고 5차 유행은 또 올 것이라며 변이 바이러스에 맞춰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백신 접종으로 위중증 환자나 치명률은 확연히 줄고 있는 만큼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중심으로 방역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통해 일단 4차 유행의 확산세를 꺾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거리두기를 통해 확진자 수를 줄이고 백신 접종률을 70% 정도 완료한 뒤에 대응 전략의 수정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유행 상황을 꺾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40에서 50대 접종은 어느 정도 끝난 상황이 되어야지 패러다임을 변경시킬 수 있거든요. 정부는 델타 변이의 특성을 고려해 방역 전략을 조금씩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하나 감안해야 될 것이고 예방접종률 변화에 따르는 어떤 방역 체계, 의료 대응 체계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감안해서 대응 전략들은 조금씩 수정해 나갈 수 있다. 다만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는 게 1차 목표인 만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장기적인 대응 전략에 반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과 영국에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구 800만 명의 이스라엘은 어제 하루 6천 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백신이 만능은 아니라는 현실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더 강한 변이가 계속 나오는 한 집단 면역은 불가능한 만큼 현실적인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6,275명, 이틀 전 이스라엘의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불과 2달 전 확진자가 7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폭발적인 증가세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인의 85%가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접종 모범국. 높은 접종률을 믿고 방역을 대폭 완화했지만 델타 변이에 속절없이 무너진 겁니다. 백신도 소용없는 게 아니냐는 의문 속에 이스라엘은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부스터샷으로 불리는 3차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מאזרחי ישראל מעל גיל 60 יצאו להתחסן, זה כמעט 50% תוך כמה ימים. 백신 접종률 75%에 달하는 영국도 하루 확진자가 2만 3천여 명까지 나오자 3차 접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진 못했지만 사망률은 크게 낮춘 만큼 3차 접종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And this is so important in building that vaccine wall of defense. It's a thing that's helping us to work our way out of this pandemic towards normal. 하지만 이스라엘과 달리 마스크 착용 의무화나 모임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오는 이상 집단 면역이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사실상 코로나와의 공존을 택한 겁니다. 이처럼 집단 면역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코로나 대응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What the virus will throw up next is a variant which is perhaps even better at transmitting in vaccinated populations. We need to focus on thinking about how do we prevent people dying. 폴라드 교수는 또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의 3차 접종보다는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을 접종하는 것이 중증 환자나 사망자를 줄이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